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메타 기본 사회문화 강의의 홍승기 선생님입니다. 의외로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강의를. 제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티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옆에서, 왜 도대체 영상을 안 올리냐, 빠졌냐, 뭐 초심을 잃었냐, 약간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업과 수업 중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번잡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단과 조직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친구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셨어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필기를 안 해 두시고 여러분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파트를 배웠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조금 정형화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께 이제 매주 올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매주 이렇게 착실히 강의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사회문화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부 시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목적을 찾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고 더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요, 짝꿍이, 당연히 선생님 짝꿍 좋아하니까 짝꿍이 나오는데, 그 짝꿍 딱 두 명이에요. 관료제, 탈관료제. 이렇게 이름도 쉽죠. 관료제를 탈출한 거니까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렇게 두 가지 체제만 잘 비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립구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선생님 항상 단어 의미를 중시하니까 여러분 관료제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지금 단원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집단과 조직, 이렇게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료라는 게 뭘까요? 관료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떠올르죠? 보통 친구들에게 선생님 여쭤보면 관료하면 그게 뭐야? 그러면 관리요, 공무원이요, 이렇게 나와요.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관료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관리입니다. 뭐 회사로 따지면 직원 이런 느낌인데, 이 관료제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여러분 학교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생각해보면은 꼭대기에 누가 계시고,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각부 부장 선생님 계시고, 우리 그냥 담임 선생님 계시고, 비담임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있고, 이렇게 딱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관료제 하면 여러분 조직, 지난 시간 배운 기억납니까? 조직, 이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예요. 다시 뭐를 운영하는 원리? 조직을 운영하는 원리인데,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운영하면 되는데 왜 저런 관료제를 만들었죠?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관료제를 선생님 정리한 거 조금 여러분 같이 적어봅시다. 관료제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서열화돼 있어요. 서열화돼 있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벌써 빡빡한 느낌 들죠? 서열화가 되어 있고 위계 질서가 되어 있고 명확한 규범과 절차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 운영이 돼요. 여러분 이거 쓰는 순간 뭐 안 떠올라요? 지난 시간 잘 들었으면 선생님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선생님 이쪽에다 필기했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 구성원의 지위와 경계가 뚜렷하고 공식적 규범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거 뭐의 특징이야? 조직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료제도 어디에 들어간다? 조직 운영 방식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봐줘야 되는 게, 자, 이 관료제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수평적이 어떤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학교로 따지면 학생이면 학생끼리, 담임 선생님이면 담임 선생님들끼리, 이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화? 분업화되어 있고요. 오케이? 분업화되어 있고, 수직적. 위아래로는 무슨화되어 있다? 계층화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말로 쓰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교 얘기했으니까 학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선생님들께서 다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아니죠. 국어 선생님 계시고 수학 선생님 계시고 영어 선생님 계시고 쭈쭈쭈 계시잖아요. 그쵸?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다르지만 이 선생님들이 직급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선생님들을 위아래로 따질 수 있을까요? 내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위고 사회 선생님이니까 아래야. 내가 홍승희 선생님보다 뭐 잘생겼으니까 위고. 이건 아니잖아. 다시 얘기하면 과목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선생님이면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분업, 일만 나눠놓은 거예요. 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S전자 해봅시다. S전자 화이팅. S전자라는 곳이 있는데 S전자에 뭐 마케팅부가 있고 뭐 제품 개발부가 있고 이렇게 해요. 부서가 나눠져 있죠. 이 사람들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하는 일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부의 신입사원, 뭐 제품 개발부의 신입사원, 둘 다 뭐는 똑같아? 신입사원인 건 똑같은데 하는 일이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즉 신입사원끼리는 위아래가 없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이게 분업화. 그럼 수직적은 너무 쉽죠? 그렇죠? 신입사원과 부장님이 계세요. 같습니까? 다르죠? 신입사원님이 막 부장님이 하시는 일, 뭐 결제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건 뭐가 되어 있는 거야? 위아래로는 딱 구분이 되어 있고 옆으로는 구분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구분은 되어 있는데 위아래 개념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르다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같은 라인에서는 하는 일이 다른 게 분업화. 다른 라인에 있으면 위아래가 확실하다. 그게 무슨 화? 계층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요게 기본인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따가 끝날 때 선생님이 또 얘기할 건데 이 관료제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생각하실 때. 이게 왜 만든 거야? 이게 왜 만든 걸까? 자, 여러분. 어떤 규모? 대규모의 조직을 운영할 때,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대규모 조직을 운영 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갖춰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다? 관료제다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 점점 여러분이 배우다 보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 본격적으로 조금 필기를 할게요. 여기 선생님 필기할 거는 여러분이 다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 관료제 특징은 선생님 이거 안 지우고 그냥 할게요. 관료제의 첫 번째 특징은 업무의 무슨화와 세분화와 전문화를 이뤄냅니다. 업무의 무슨화, 세분화와 전문화. 선생님은요, 친구들을 가르칠 때 관료제 얘기할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 병원 이야기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병원. 근데 그 동네 병원 말고 대규모라고 했으니까 대학병원, 큰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큰 병원에 환자가 한두 명이 오지 않겠죠,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이 오는데 접수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약을 받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한 곳에서 다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막 저기서 막 수술해야 되는 사람 막 일로 오고 여기 막 감기예요 이거 빨간 약 발라주세요 하고 막 한 곳에 다 오면 일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뭐 해놓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아, 접수는 저쪽에서 하시고요, 주사는 이쪽에서 맞으시고요, 의사 선생님 진료는 여기서 받으시고요, 수술은 저기서 하시고요. 다 뭐 해놔? 세분화, 가늘게 나눠 놓는 거예요. 왜? 효율적으로 하려면. 마비가 되잖아. 그게 안 돼 있으면.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전문화는 뭐겠어, 당연히. 그럼 여러분 접수받는 곳에서 뭐만 해? 접수를 받으니까 이거에 뭐가 되겠어? 마스터가 되겠지. 오케이? 약을 지어주는 곳, 약재과 딱 나눠놨으니까 거기서 뭐만 해? 약 처방만 하겠지. 그럼 뭐야? 전문화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문화 된다라는 건 그 직업에 탁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 효율성이 빵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접수도 했다가 뭐 약도 지어줬다, 주사도 놨다가 하면 뭐 큰일 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업무의 무슨 세분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여기 있는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규약과 뭐의 질서에 따른 업무 수행. 사실 요거는 뭐 선생님 빨간색으로 쓰긴 했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큰 조직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움직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선생님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냥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엄격한 무슨 질서? 위계 질서예요. 엄격한 위계 질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학교로 가볼까? 이번에 학교로 가서 선생님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학생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계실 거야. 아, 여기 회장부터 할까요? 여러분 반장 아니죠? 회장.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그 다음에 부장쌤. 그 다음 무슨 쌤? 교감쌤. 우와, 많죠? 그 다음에 교장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학생 중에 한 명이 뭔가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이 바로 교장선생님 문 두들겨. 바로 교장실 문 빵빵 두들겨서 나와보세요! 막 교장선생님 나와서 무슨 일이지? 그때 막 얘기해. 이게 돼요? 아, 물론 교장선생님 오라고 하실 거고 좋은 교장선생님이 들어는 주실 건데 이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거쳐 올라가야 되죠. 그죠? 반대로 학교에서 뭐가 바뀌려면 여기서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즉, 엄격하게 뭘 지켜야 돼? 위아래를 지켜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담임 선생님 갑자기 교장 선생님보다 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효율이 안 되는 거야. 막 학생이 나서서 막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조차도 뭐에 들어가? 효율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있는데 무슨 층? 중간관리층이라는 거의 역할이 큽니다. 별표고요. 이 말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중간관리층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학생의 아래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물론 아래는 아닙니다. 뭐 교장선생님 주요 멘트 있죠.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이 학생이 교장선생님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 학생의 의견과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조율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분들이죠. 어디에 껴있어?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전달할 건 잘 전달하고 자기가 처리할 건 잘 처리를 해주면 학교가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관료제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다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1층에서 5층으로 뿅 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2, 3, 4, 5층이 중요하지 않지. 그런데 1층에서 5층으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어딜 거쳐가야 돼. 2, 3, 4층 거쳐가야 되니까 요 중간층이 굉장히 어때야 돼요? 중요하겠죠? 귀에도 잘 뚫려 있어야 되고 전달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무슨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중간관리층이 왜 중요하다? 전달해주고 또 전달받아와야 되는 그거니까. 이해되죠? 저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쉬운 거 있어요, 여러분. 노란색 쓰겠지. 4번. 자, 익숙해지죠, 말해. 뭐에 따른?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이에요. 뭐에 따른 보상?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아우, 말 어려워, 그죠? 여러분, 연공서열은 딴 거 하지 말고요. 뭐냐면 짬입니다, 짬. 여러분 학생이라 모를 수 있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짬이 찬다, 짬밥을 먹는다 이러잖아요. 짬이 차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알죠? 즉, 일한 기간이 오래되면 돈을 더 많이 주거나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에 따른 보상?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뭐냐면 오래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더 많은 돈이 나가요. 더 많은 월급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왜? 그분들이 못했기 때문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차이를 얘기해 줄게. 이따 탈관료제 나올 건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은 되게 젊으세요.
교사가 된 지 한 1년 차밖에 안 됐어. 초년차야. 그런데 수업을 겁나 잘해. 막 미쳐. 막 수업 들으면 이해가 다 돼. 마치 선생님처럼. Sorry. 자, 아무튼 그렇게 완전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저기 옆에 한 15년 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그냥 잘 못 가르치신다고 합시다. 잘 못 가르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애들 관리도 안 해. 자, 1년 차에 유능한 선생님, 15년 차에 조금 무능한 선생님 계시다고 쳐봅시다. 어떤 선생님이 더 돈을 많이 받으실까요? 미안, 15년 차 선생님이 돈 더 많이 받으세요. 왜? 학교는 관료제고 관료제에서 뭐에 따른 연공서열, 즉 얼마나 됐냐에 따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능력이나 업적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뭔가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죠?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쓴 거는 관료제의 특징이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정리하면 관료제 끝나요. 자, 저 특징 안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장점과 단점이 나올 겁니다. 장단점을 보면 돼요. 자, 관료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자, 여러분 중요해요. 장점은 무슨 성? 효율성. 선생님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관료제 효율성. 이거 좀 이따가 왜 선생님 강조했는지 이야기할게요. 효율성과 무슨 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 효율성과 안정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데 이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 근데 이게 나눠져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그룹이 있으니까 갔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 효율성이고. 안정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효율성이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접수하는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어. 그럼 어디만 고치면 돼? 아, 접수하는 팀만 도와주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를 놓는데 시스템이 마비야. 그럼 주사실을 빨리 고쳐야겠다. 어디가 문제인지도 알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당연히 어쩌겠어. 안정적인 거죠. 반대로 방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지. 병원에 방문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저기에 1번 접수, 2번 뭐 진료, 3번 약 처방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거기대로 가면 되죠. 어때? 안정적이죠.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1번. 두 번째. 책임 소재와 권한이 명확하다.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다. 책임 소재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3학년 몇 번이었냐? 3학년 1반이었네. 고등학교 3학년 1반 이게 기억이 안 나다니. 3학년 1반이야. 3학년 1반에서 사건이 터져요. 그럼 누가 책임져? 3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 먼저 져야지. 그죠? 3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 책임졌는데 그것도 진짜 더 큰 일이었던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지. 더 큰 막 교육청 뭐 이렇게 되잖아. 다시 얘기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가 명확한 거야. 왜? 담당하는 게 딱 아까 세부나 전문에 되어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일이 터지거나 무슨 일을 맡아야 할 때 누가 맡아야 될지,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 책임이 있는 곳이 명확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한이 주어지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수하는 팀은 접수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겠고, 약을 주는 팀은 약을 주는 권한이 있겠고, 3학년 1반 담임선생님은 3학년 1반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겠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아는 소리 선생님 지금 뻔하게 하고 있죠. 마지막. 구성원이 변해도 조직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여러분 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졸업한다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망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하는 사람, 입학하는 사람 바뀌죠. 하지만 학교라는 조직은 튼튼하게 잘 돌아오고 있죠. 왜? 다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상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럼 내년에 뭐가 된다라고? 나 6학년 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단점이에요, 여러분. 단점. 어떠셨지?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밑에.
단점이 왜 중요하냐? 자, 단점은요, 여러분, 단어로 알아야 돼요. 1번,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이거 빨간색인데. 무슨 현상?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어 해보면 전치사라고 되어 있죠? 전치사. 전치사가 뭐냐면 명사 앞에 쓰는 거니까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 방법이 중요시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잘 이해 안 되죠? 봅시다. 병원을 예로 드린다고 했었죠? 여러분, 병원의 목적이 뭘까요? 물론 돈 버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살리는 일이죠. 병원의 목적은 뭐야?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관료제 왜 만든 거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무슨 쪽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빠르게, 쾌적하게, 안정적으로 치료받게 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 예를 들어서 총 맞았어. 지금 간당간당해. 가기 직전이야. 그 병원 들어갔어. 물론 병원 안 그래요. 응급실 가겠지만 병원 들어가고 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진료실 뜯으면서 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뭐라 그래? 접수하고 오세요. 이래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피 막 나는데 접수하러 가. 접수하러 이제 가도 돼요.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세요. 진료하려고 했더니 서류 작성하세요. 저 지금 꼬매야 될 것 같은데 수술 예약 잡으셔야 돼요. 나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뭘 만들었는데? 관료제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지키다가 누가 죽은 거야.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관료제라는 시스템이 뭐에? 목적보다 앞에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소리야. 이 시스템을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시스템이 목적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 다시 가면 시스템 때문에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소외? 인간 소외 현상이에요.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조금 따돌림을 당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학교 시스템에 내가 적응을 못한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학교 내가 왕따 시키겠어. 하고 막 수업 시간에 막 엎드려 자. 막 아무것도 말 안 들어. 막 행동도 안 해. 맨날 수업하면 이렇게 막 귀나 만지고 있고 막 이래.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학교가 제가 그런다고 흔들릴까요? 죄송하지만 그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큰 조직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개인인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원 한 명 잘린다고 회사 망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아니죠. 오죽하면은 회사에서 사원이 뭐 부속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큰 조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작은 단위인 개인이 뭐 될 수 있다? 소외될 수 있다. 조직의 그 흐름에 묻혀질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거 말고도 조직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즉 창의력이 없는 거야.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인간성이 발현되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걸 다 뭐라고 한다?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한다. 개인이 좀 무시당하는 느낌 나오면 이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자, 중요해요. 무슨 주의? 무사안일주의 돼 있죠. 무사안일주의는 뭐냐면 아무 일 없는 게 최고야 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는 게 이거 아까 관료제 특징 중에 보상 뭘로 대가를 준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뭐라 그랬지? 연공서열이라고 했죠. 다시 얘기하면 오래 버티면 더 많이 받아 돈을. 그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뭔가? 버티면 되잖아.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괜히 잘못 들고 일어났다가 잘리면 어떻게 돼? 안 하겠죠? 안 되겠죠?
어차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야? 잘 중간만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창의성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겠죠?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무슨 주의?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분들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전국에서 1, 2등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여러분 선생님들 진짜 뻥 아니고 전국에서 1, 2등 하시는 분들인데 개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 안 해. 왜? 두려운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버티면 되니까. 버티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무슨 주의? 무사안일주의고 요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걸 기억하자? 연공서열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 끝났어요. 자, 근데 선생님 저기 별표 쳐놓은 거 있지? 이거 왜 별표 쳐놓은 거야? 우리 방금 단점 했는데 여러분 목적 전체 현상 이해해 봤더니 이 시스템 때문에 효율이 깨지는 느낌 들지 않아요? 병원에 온 사람 바로 고쳐주면 되는데 시스템이 있으니까 못 고쳐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관료제는 어떤 거라고 이해하게 되냐면 비효율적이야 라고 이해한다니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거치고 올라갔다 또 거치고 내려와야 돼. 아우 졸라 비효율적인데? 뭐 이런다고. 그런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관료제의 목적은 뭐가 있어요? 분명히 효율성이 있고 실제로 효율적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이 관료제가 너무 과해졌을 때는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기능, 역기능 알죠? 관료제의 순기능에는 내가 내 이름 부른 것 같은데 관료제의 순기능에는 뭐가 있다? 효율성이 있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게 과했을 경우엔 역기능으로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탈관료제예요. 그럼 탈관료제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뭐야? 탈피한 거예요. 벗어나자. 관료제를 벗어나자. 그럼 왜 벗어나려고 한 거야? 첫 번째, 지금 무슨 사회예요, 여러분? 이제 정보사회라는 말도 슬슬 옛날 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미 정보사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합니까? 느리게 변화합니까? 빠르게 변화하죠. 근데 여러분, 관료제는 큰 뚱뚱한 조직이야. 느려. 뒤로 돌아볼까? 뭐 이런다고. 선생님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는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변화에 대처해 못한단 말이야.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하나 바꾸려고 하면 이게 툭툭툭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서 저 A 지금 A처럼 하고 있는데 B로 바꾸고 싶은데요. 올라갔어. 근데 위에서 안 돼 라고 했어. 그럼 그거 전달이 어떻게 돼? 내려와. 안 된대. 다시 해보래. 그럼 C로 할까요? 올라가. C로 한다는데요? C 안 될 것 같은데 내려와. 이거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 빠른 변화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랑 창의적 이고 유연한 조직이 필요해서 탈관료제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거 덕분이에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조직 출현이 가능해요. 뭔 소리냐?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원한테.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음날 될 때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뭔가 일을 시킬 수가 없어. 근데 요즘 뭐예요? 카톡, 줌, 엄청 많잖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어 화상회의 다 할 수 있잖아요. 즉 이렇게 묶일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해지니까 그 관료제라는 뚱뚱한 몸이 아닌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즉 관료제가 조금 둔한 이미지라면 탈관료제는 빠릿빠릿한 이미지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막 멋있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해되죠? 요것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중요해요. 뭐냐면 방금 위에 썼는데 어떤 수평적 조직이에요. 수평적 조직. 아까 관료제는 위계질서, 수직적 관계가 세죠. 탈관료제는 뭐다? 수평이다. 어떤 일을 같이 하기로 하면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얘는 아까 연공서열의 보상이었죠. 아까 누구는? 관료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뭐에 따른?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에요.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지금 몸담고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는 진짜 너무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봐도 진짜 참 선생님들 계시고, 그죠? 최태성 선생님,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계시고 공직사회에 계시면요, 뭐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셔도 사실 연차 이상의 그거 받지 못해요, 보상을. 오케이?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좋아. 그럼 뭐야? 그거 모으는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년 된 선생님이어도 10년 된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고 업적이 나와. 성과를 내.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아? 이 1년차 선생님이 10년차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탈관료제는 뭐에 따른 보상이다?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이다. 그럼 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왜? 일을 해야 보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 빠릿빠릿이에요. 아시겠죠? 관료제는,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관료제가 비효율적이다. 아니에요. 관료제도 뭐다? 효율적이다야. 이건 꼭 알아야 돼. 관료제도 효율적인데 과해질 경우에 역기능에 뭐가 있다?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인 겁니다. 탈관료제는 당연히 더 무슨 성이 세지는 거. 효율성이 세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탈관료제의 특징 요거 기억해 주시고 형태가 두 개가 있어요.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무슨 제가 있고 팀제가 있고 무슨 제가 있는데 네트워크제가 있는데 팀제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전담 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건 얘기할 때는 경찰 얘기예요. 경찰이란 큰 조직 있죠. 큰 조직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누구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연쇄살인범을 잡아야 돼. 그럼 경찰 전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느리단 말이야. 다른 거 집중할 게 많으니까. 그럼 뭘 만들어? A 연쇄살인범 전담 팀 이걸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이 팀에서 뭐만 해요? 그 사건만 담당하는 거야. 이해되지? 전문화해서 팍팍 한단 말이야. 그럼 이 팀에서는 여러분, 이 팀제는 요게 포인트야.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성됐다가 그게 끝났어. 연쇄살인범이 잡혔어. 그럼 이 팀은 어떻게 돼? 해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거지.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팀이 만들어졌을 때 이 팀은 뭘로 평가받을까요? 이 팀이 몇십 년 됐느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겠죠? 뭐로 평가받아? 당연히 성과로 평가받겠죠. 이해되죠? 장점은 안 쓸 거야. 그냥 빠른 변화에 민첩한 거지. 그 전문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끝이에요. 자, 네트워크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네트가 그물이잖아요. 그물처럼 일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다 찍혀 있어 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뭐 다 그을 수는 없어요. 지금 수업이니까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 소리냐면 여기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게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들 간에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는 없는 거야. 내가 이 A라는 사람이 여기 E라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연락하면 돼요. 누굴 거쳐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는 상하 개념에서 올라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 네트워크제는 내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야. 즉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얘는 뭐 경제 전문가야? 이 사람은 뭐 법률 전문가야? 이 사람은 뭐 정치 전문가야? 그러면 경제가 법률한테 바로 얘기했다. 법률이 막 정치한테 연결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이 점들은 각각의 뭐가? 전문가들이
자, 중요한 게 뭐야? 수직적이 아니라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무슨 적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즉, 뭐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관료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유와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빠릿빠릿하게 일이 수행되겠죠. 그게 탈관료제입니다. 다 됐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는데, 관료제조차도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 무슨적 원리다? 효율적 원리예요. 공부하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관료제가 아무래도 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게 무슨 제도다? 탈관료제다. 그래서 팀제 네트워크제가 있고, 아까 특성 봤듯이 관료제의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대체해버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관료제 속에 탈관료제가 들어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경찰청 조직 관료제로 운영되죠. 그 안에 무슨 팀 탈관료제, 이렇게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선택지에 나오니까 그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여러 번 보시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여러분 쉬워요. 머릿속에 가물가물했던 기가상이 다시 나오기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도 수업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그 공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친구들의 꿈이 현실되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고 할 텐데 미안해요.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하고 놀라고는 말 못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사는 그 현실 속에서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커피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매일매일 이제 출근할 때 들리는 카페에서 선생님도 기쁨을 찾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하는 출근길인데도 즐거워지는 게 있어요. 활력도 생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살짝 비틀리는 것만 있어도 굉장히 즐거움들이 많이 생기니까 꼭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선생님과 같이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 알찬 강의,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